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입니다. 2024년 2월의 첫 주말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굉장히 하락장이었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2024년 1월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월 들어서는 영업일이 이틀 있었는데 이틀 동안 그래도 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하고 기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이제 대형주죠.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월 1일 목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6.89% 그리고 금요일에는 9%가 넘게 올랐습니다. 9.13%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가 오르면 장대 양봉이죠. 삼성전자가 4% 이상 오르면 장대 양봉입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2.17%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특히 기아차가 놀랐습니다. 10%가 넘게 올랐죠. 12.42%. 그래서 이런 우량주들, 대형 우량주들이 가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LG전자가 상한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LG전자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 상한가에 갈까 했는데 상한가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상한가죠. 29.61% 상한가에 갔고 눌림 후에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 현대차나 기아차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섰죠. 이 종목들 앞으로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건 검색식으로 장중에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매우 좋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한 10위 정도로 잡으면 그리고 주가 등락률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 5% 이상 이렇게 잡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좋은 상승에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네이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종가가 최고가인 그러니까 윗꼬리가 아예 없는 상한가와 같은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9%가 좀 넘게 올랐죠. 9%가 무슨 장대 양봉이냐? 물론 장대 양봉이 아니죠. 그런데 네이버는 장대 양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전부 장대 양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도 6%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이 정도 오르면 장대 양봉입니다.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펀드 종목인데 코스닥 지수하고 연동이 돼서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 놓으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이때, 일단 팔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고 나오고, 다시 매매를, 해서 좀 기다리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매방이 있는데, 매매방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익절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금요일에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종가 매매를 이제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을 종가 매매를 했는데, 익절을 다 잘했는데 푸른저축은행을 너무 빨리 팔았어요. 푸른저축은행 보시면, 네, 장중에 28.51%까지 올라갔는데, 3%에 익절하고 아침에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네, 여기가 익절 구간입니다. 이렇게 익절을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 걸 그랬나 하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종가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3% 내외에서 익절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사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또 거기서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갈 거다라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이라고 하면 종가 매매를 하고 다음 날입니다. 어제 종가 매매를 했으면, 오늘 시초에 아침에 3%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면은 바로 익절을 하고 더 올라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이 안 쓰이진 않죠. 매도 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면 신경이 좀 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푸른저축은행은 그렇게 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식에 신성델타테크나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도 포착이 되는데요. 신성델타테크는 전고를 못 뚫었는데 서현이와는 전고를 뚫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이죠. 2월 2일 금요일에 상승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주도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현이와를 포착하는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리미어 스탁에서는 주식 매매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 이 매수가 매도가를 제시를 해서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방인데요. 주식 교육도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법은 주로 단타 매매입니다. 주력이 이제 단타 매매인데요. 시초가 매매, 장중 단타, 그리고 종가 매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종가 매매가 가장 주력이긴 합니다. 다른 단타 매매들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또 단타 매매만 할 수는 없어서 단기나 단기 스윙, 눌림목 매매와 같은 이 단기성 매매, 그리고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도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24년 1월에는 58개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주로 단타 매매를 했는데 이런 이제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익 매매, 이런 이제 수익 매매도 가끔 이제 같이 병행을 합니다. 58개 종목 중에서 익절 종목이 48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본절, 익절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본절권에서 나온 종목이 6종목, 그리고 손절을 4종목 정도 했습니다. 이 손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 사인을.
시초가 매매, 장중 단타, 그리고 종가 매매 이런 단타성 매매 위주로 매매를 좀 했고, 거래일은 주로 이제 당일입니다. 시초가는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오는 거. 장중 단타 역시 오늘 들어갔다 오늘 나오는 그런 매매 기법이고, 종가 매매는 오늘 종가에 매매를 합니다. 주로 동시호가쯤에 매매를 하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손절 익절은 단타 같은 경우는 약 3% 내외 손절 익절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눌림목은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5거래일 정도 그렇게 기간을 잡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5% 내외 손절 익절 잡고 있습니다. 수익 매매는 1, 2주를 보는데 손절 익절은 5%에서 10% 정도 손절 익절 구간을 봅니다. 그런데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렸고,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는 하루 걸렸습니다. 전날 종가에 샀어요. 그리고 조금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20% 넘게 상승이 나와서 아주 좋은 익절을 하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1월에 58개 종목 매매를 했고 48종목 익절을 했고 6종목 본절, 그리고 4종목 손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문의하고 당일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도주 검색식 5개 세트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 기간에는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특강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일 주도주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현이와가 주도주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서현이와는 당일 주도주의 기준에 좀 맞아야겠죠. 이 주도주, 당일 주도주라고 하면 시가 갭이 높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가 갭이 높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대량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날 시세가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날 급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물대를 뚫어야 됩니다. 신고가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당일 등락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락률이 1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야, 매물대를 뚫은 신고가 종목에다가 10% 이상 올라간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조건을 넣어서 만들면 당일 등락률 상위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등락률 상위 조건을 보는 게 낫지, 이 조건을 넣어서 만들면은 차별화가 너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조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조건을 넣지 않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일 주도주의 조건은 이렇고, 제가 저항선을 설정을 해놓고 이 저항선을 뚫은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일 저항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일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항선을 주로 첫 번째 볼린저 밴드,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 네. 이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저항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많이 활용을 하죠. 볼밴 상한선. 기본 수치가 20의 2인데, 제가 볼밴 상한선을 기본 수치 20의 2 말고도 두 개를 더 쓴다라고 하는 내용,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조건 검색식도 여러 번 그렇게 설정을 해봤죠. 그래서 볼밴 20의 2의 상한선, 그리고 30의 2의 상한선, 그리고 40의 2의 상한선. 이 볼밴 상한선 3개를 설정을 해놓고 이 3개를 한꺼번에 뚫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강하게 뚫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뚫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대금과 함께 볼밴 상한선 3개를 강하게 뚫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저항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평선 중에서 가장 강한 저항선 뭐가 있어요? 24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481선도 강한 저항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일 241선 혹은 481선을 강하게 뚫은 종목, 그런 종목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또 골든 크로스가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대표적인 골든 크로스 뭐가 있어요? 5일선, 21선 간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뭐가 있어요? 볼밴 상한선을 주가가 뚫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볼밴 상한선이 상승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상승 반전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좋은 상승의 의미로, 좋은 상승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걸 3번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4번으로 놓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볼밴 상한선이 주가가 볼밴 상한선을 강하게 뚫는 경우, 근데 볼밴 상한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이평선도 뚫어주는 거죠. 강한 저항선인 241선이나 481선을 뚫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상승 반전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좋은 상승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당일날 단타 매매를 하면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일 단타 매매를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볼밴 상한선 상승 반전, 상향 돌파죠.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평선 241선이나 481선이죠. 상향 돌파.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평선 골든 크로스. 5일선, 21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밴 상한선 상승 반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1번 플러스 2번 혹은 3번 혹은 4번, 이렇게 조건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정리를 하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은 예, 잘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활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당일 센 종목들을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만 들어갔고 차트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수급만 가지고 이렇게 조건 검색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조건 검색식을 네,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시가 등락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등락률 5% 이하로 잡을게요. 네, 시가 등락률이 높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가 갭이 높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날 급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주도주, 당일 주도주의 조건 중에 요 두 개만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 요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조건, 제가 말씀드린 조건, 이 조건들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 2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건들, 요 조건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가 등락률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대금하고 이제 거래량 회전율 같은 그런 수급 조건은 조금 이따 넣겠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로 갈게요. 볼린저 밴드로 가서 볼밴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기준선 돌파로 가셔서 20의 2 상한선 상향 돌파가 있습니다. 30의 2도 상향 돌파를 하고 40의 2도 상향 돌파한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포착을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37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상승 반전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0의 2 상한선 상승 반전 조건을 넣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15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으로 가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1, 2평 주가입니다. 주가가 242평 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81선 상향 돌파, 그리고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조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넣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들이 다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볼벤 상한선 상향 돌파와 함께 2, 3, 4번이 5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엔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반전부터 해서 2 항목 2부터 H까지 괄호를 옮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5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22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여기에 빠진 게 뭐 있어요? 빠진 게 수급 조건이죠. 거래대금 순위. 거래대금 순위를 배기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5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회전율 순위도 같이 넣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배기 조건. 그러면 4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날 급등하지 않아야 된다, 매물대를 뚫어야 된다, 당일 등락률 10%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한 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제 차트 조건들을 좀 넣었죠. 저항선을 뚫는 그런 조건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개,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에 이제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4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이 당일 급등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도주가 되진 않습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도 좀 맞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어떤 저항선을 뚫는다든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든가 상승 반전이 나온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좋은 상승의 신호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당일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현이화를 가장 주도주 중에 가장 좋은 주도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시면 서현이화는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눌림 후에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상한가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이런 자리에서는 포착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눌림 후에 상한가에 이렇게 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좀 아쉬운 종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푸른저축은행도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 눌림 후에 구간 이후에 반등, 이렇게 당일 단타 매매로 굉장히 좋았던 주도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고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서현이화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이렇게 보시면 그 전날에 전고를 못 뚫었죠. 그래도 전고를 못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의 변형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일 단타를 할 때는 요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릴 때 사셔야 됩니다. 당일 단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봉으로 따져서 일봉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눌림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상한가는 아니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눌릴 때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렇게 반등 시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저항선들을 설정을 하고 이 저항선을 뚫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이 주도주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등락률 몇 프로 이상 인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조건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종목들, 이렇게 당일 주도주들, 그 중에서 좀 상승이 잘 나온, 당일 단타 매매하기에 굉장히 편한 그런 종목들만 포착이 됩니다. 이 조건 검색식 잘 활용해 보시고, 완벽한 검색식은 아닙니다. 여기에 좀 디테일한 조건들을 조금 더 섞어 넣으면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오늘 알려드린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공부 더 하시고 경험 더 쌓으셔서 좋은 자신의 무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